네, 한 달 완성 자바스크립트 강좌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예고했던 대로 저는 이 입문용 프로그래밍 강좌를 자바스크립트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에서는 대략 한 달이니까 30강에 걸쳐서 자바스크립트의 모든 것을 공부를 해볼 거고요. 또한 이제 문법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에는 예제도 함께 한번 해보면서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강좌를 들으시기 전에 미리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바로 HTML과 CSS라는 이 두 가지 언어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언어를 완벽하지는 않아도 어떤 기초적인 문법이나 웹에서 이 두 언어가 어떤 부분들을 담당하는지를 이해를 해 두셔야 합니다. 만약에 HTML과 CSS에 대해 모르신다면 영상을 여기서 멈추시고 제가 미리 올려놓은 30분 HTML, CSS 마스터 강좌를 수료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강좌 길이가 두 개를 다 합쳐도 1시간 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강좌를 들으시고 나서 돌아오신다면 이 자바스크립트 강좌를 이해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건 제가 추천드린다기보다는 거의 필수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저와 함께 자바스크립트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먼저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웹이란 무엇일까요? 아마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웹이 무엇인가? 라는 이 답을 제시할 분은 몇 분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웹페이지는 뭔가요? 웹사이트는 뭐죠? 웹브라우저는 뭔가요?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들어보신 단어이실 거예요. 그럼 한번 그 중에서 여러분이 설치한 웹 브라우저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아마 일반적인 유저분들이시라면 뭐 사파리, 크롬,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실 거예요. 뭐 그리고 여기 사진에 있는 것 외에도 정말 수많은 웹 브라우저가 이 세상에는 존재하죠. 네, 여러분이 웹 브라우저의 버튼을 클릭하는 순간, 그리고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순간, 여러분은 웹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웹을 구성하는 언어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서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HTML과 CSS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30분 HTML, CSS 마스터 강좌를 들으셨다면 이 두 언어가 정말 필연적인 관계라는 것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HTML은 웹에서 콘텐츠를 구조화하는 역할을 하고요. CSS는 그 콘텐츠를 꾸미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이 만약 두 언어를 배우고 여러분이 어떤 한계를 느끼신다면 웹을 구성하는 마지막 언어를 공부할 준비가 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언어는 바로 자바스크립트입니다. 현재 2020년 아무런 웹사이트에 한번 접속을 해보시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무 움직임이 없는 정적인 웹사이트가 있을까요? 생각이 잘 안 나신다면 슬라이드 배너가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이 슬라이드 배너, 시간에 따라서 사진이 넘어가는 이러한 동적인 부분이죠. 이것을 순수한 HTML과 CSS로 여러분이 만드실 수 있을까요? 뭐 그게 아니라면 어떤 HTML의 폼 입력 양식을 그 정보를 HTML과 CSS만으로 추출하실 수 있겠나요? 네, 이러한 것이 HTML과 CSS의 한계입니다. 그 두 가지 언어는 동적인, 즉 프로그래밍적인 어떤 순서대로 실행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항상 HTML과 CSS 언어를 단순 코딩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바스크립트는 이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이런 한계들을 극복할 수가 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바스크립트를 들어가기 전에 저와 함께 목표를 한번 설정해 보실까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배우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잡아봤습니다. 첫째로 자바스크립트란 무엇인가라는 점을 이해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한 예제를 함께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배워보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이시라면 이 사진이 이해가 되지 않으실 거예요. 분명 자바스크립트라고 했는데 왜 JS라는 글자만 있을까요? JS는 이 자바의 J와 스크립트의 S를 따온 축약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HTML과 CSS는 파일의 확장자가 HTML, CSS였지만 자바스크립트는 .js라고 확장자가 표시가 됩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이 브랜든 아이크라는 인물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원래는 처음에 자바스크립트는 아니었다고 하네요. 모카라는 프로젝트 이름에서 라이브 스크립트로 바뀌었다가 이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인기가 있게 되어서 이름을 자바스크립트라고 바꾸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배울 자바스크립트는 얼마나 중요할까요? 이 GitHub의 자료에 따르면 그 자바스크립트가 사용된 빈도를 조사한 결과 2013년 이후로 1위가 되었다고 하네요.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한 주요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 특징으로 자바스크립트는 객체 지향적 언어입니다. 객체 지향을 좀 쉽게 설명하는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자동차, 카라는 커다란 단위 안에 어떤 바퀴나 연료 탱크나 엔진 같은 그런 어떤 부품들이 있듯이 객체는 하나의 프로그래밍적인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수많은 구성 요소가 있고 그것들이 모두 합해졌을 때 어떤 특정 기능을 구현하게 되는 것이죠. 자동차 부품을 모두 모아서 조립했을 때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자, 즉, 객체는 편리성과 효율성을 대폭 증가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자바스크립트는 웹브라우저에서 풍부한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CSS의 전환이라는 어떤 기술로도 애니메이션 같은 효과를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이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면 더 세밀한 부분까지 제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추가 기술들을 사용한다면 그 가능성은 더 무한해질 수 있죠. 자, 세 번째 특징으로는 정말 배우기 쉽다는 언어입니다. 문법도 간단하고요. 또 코딩 방법도 좀 유연하기 때문에 초보자가 배우기 쉽다고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쉬운데도 불구하고 또 프로그래밍적으로 보면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겠지만 실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네요. 자바스크립트의 코드는 외부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브라우저를 통해서 코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글에 한번 메인의 스크립트 파일을 살펴보실까요? 네, 여기 이제 구글 사이트로 들어왔는데요. 저는 지금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아무 데서나 클릭을 해보시고 쭉 보시면 페이지 소스 보기도 있고 검사가 있네요. 우리는 검사를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쭉 HTML 파일이 뜨네요. 자, 여기에서 엘리먼트 콘솔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한번 소스로 들어가 보시죠. 그럼 이제 여기 여러 가지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나오네요. 자, 이걸 한번 볼까요? 네,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코드들이 전부 자바스크립트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이 내용을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다른 것도 들어가 보면 네, 이것도 자바스크립트고요. 네, 여기에서도 그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도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많이 있네요. 자, 그래서 사실 아마 이 지금 보시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이해하신다는 거는 뭐 당연히 안 되고요. 근데 저와 함께 공부를 하면서 지금 여기 있는 이 코드들이 무엇인지 나중에 대충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처럼 검사해서 소스로 들어갔을 때, 아, 이거는 자바스크립트 문법에서 어떤 것에 해당하는구나, 또는 이것은 어떤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코드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와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시죠. 자, 그럼 제가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어떤 우리가 HTML 파일에 자바스크립트를 어떻게 하면 삽입할 수 있는지, 자바스크립트를 코딩하기 위한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